굿모닝 인베. 안녕하세요. 우리 매주 4시 5분 인사드렸던 팍스 인베스테이너, 이제는 여러분의 장전, 아침을 활짝 열어보는 아침 요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8시 30분에 인사드리게 될 텐데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구세주로 거듭났던 한국의 워렌 버핏, 세란 버핏입니다. 네, 저도 오늘 발빠르게 돌아온 주사인 볼트 이주원입니다. 네, 주원 씨, 네. 저희의 케미를 즐겨주셨던 우리 팬분들 많이 계셨는데요. 이렇게 또 아침에 뵈니까 느낌이 또 색다른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맞습니다. 이 같은 인사를 해도 아침에 하니까 좀 색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같이 성장하는, 준비하는 모습 보여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또 언니랑 이렇게 좋은 오붓한 시간 또 보내면 너무 좋겠습니다. 세란 씨는 또 어떠세요? 네, 저도 아주 설레기도 하고요. 또 장 전에 인사드리는 만큼 좀 더 책임감도 들곤 합니다. 또한 우리 강제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고 맞죠, 있잖아요. 맞죠. 그만큼 저희가 더 성장할 것 같아서 기대도 됐는데요. 우리 딱딱한 정보 전달이 아닌 우리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많이 나눠드릴 테니까요. 우리 아침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이 어떤지 알아보려면 직전 국내 그리고 미국 증시 알아봐야 할 텐데요. 우리 월요일이다 보니 잊으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국내 증시 먼저 소개해 주시죠. 맞습니다. 금요일 날 장 많이 잊어버리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오늘 이번 주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늘 국내 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으로 분위기 어땠는지 또 종목은 어떻게 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일단 먼저 미국 PCE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금요일장에서 어쨌든 이 PCE의 영향으로 현지 시간 28일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PCE가 0.1%만 소폭 상승하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폭으로 상승한 거라고 합니다. 이게 2021년도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이 기대감으로 금요일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세 좀 보여주면서 그래도 우리 시장에 힘을 좀 실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마이크론, 엔비디아 차익 실현 영향으로 국내 반도체 업종 약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신고가 경신하던 자동차도 이날은 조금 빠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전일 기재부 밸류업 활성화 대책 발표 전에 우려가 에너지주나 방산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저번 주에 쭉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었죠. 해운주는 금요일 SCFI 발표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보여줬습니다. 해운 운임 상승에 실적 호조까지 기대감에 계속해서 반영되는 중입니다. 관망세에 따라서 지수가 뚜렷하게 움직임을 보여지진 않았습니다만 미국 토론 내용에 따라서 업종별 등락이 극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확인 같은 내용은 미국 증시에서 다루면 좋겠고요. 원-엔 환율 860원, 엔화 약세 지속에 따른 강달러 추세 예상해봅니다. 금리 상승 우려가 약간 있는 걸로 봐서는 강달러에 관련된 종목들 좀 보셔도 좋겠습니다. 또 종목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 7위에 있는 이 기아까지 우수수 파란불 킨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수에 좀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이날 작은 기업이어도 큰 폭으로 상승한 기업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란 씨는 혹시 이 대형주는 아니어도 가지고 있었는데 좀 좋은 모습 보여준 종목이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공부를 한 이후에 산 거는 뭐 해운주나 반도체밖에 없어서 네네. 네, 그런 종목들만 아직 빨간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그럼 바로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시간에 K컬처 내 순환매를 좀 보여줬는데요. 6월 수출입 발표를 앞두고 화장품 업종 주가가 조금 주춤한 가운데 엔터나 미디어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전일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강세에 좀 연동되어 약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엔터는 주가는 바닥을 쳤지만 이 실적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고요.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파운드리사 검사 장비 퀄 통과 소식이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매수세를 좀 보여줬고 HVM 같은 경우에는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12%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외에도 코스닥 종목에서 신고가 찍은 종목들 꽤 많이 보였습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런 소식 좀 많이 전달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반기가 임박한 가운데 정말 불확실성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반기 시작하면서 중동 전쟁 확산에 대한 점검이나 부동산 물가가 오르는 것들, 이제 서울 중심으로 외곽까지 퍼지는 것들을 좀 이슈를 살펴보는 한 주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국내 증시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바로 저희 따끈따끈하게 방금 마감했던 우리 미국 증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도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45.20포인트 하락한 39,118.86에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26.08% 밀린 17,732.60으로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2.39포인트 떨어진 5,460.4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물가 지표죠. 우리 미국 5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며 완만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시장 예상에 부합한 5월 PCE 데이터의 상승 출발했으나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 우려의 차익 실현 실외하며 세 개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주 목요일에 이루어진 미 대선 후보 1차 토론회에서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바이든 현 대통령을 압도했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뤘는데요. 이에 10년물 이상의 장기채 수익률 상승 압력을 키웠습니다. 이것이 부담이 되어서요. 장기채 수익률이 평균 12베이스 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베어 스티프닝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되며 미 국채 10년물과 2년물 간 장단기 금리 차는 7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마이너스 36베이스 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한편 나이키 회계연도 2025년에 대한 비관적 전망에 20% 하락하며 상장 이후 가장 큰 이길 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옥수수 가격은 생산률 확대 소식에 4% 하락하며 연중 저점 수준 하락했습니다. 미대선 후보 TV 토론회 결과는 우리 신재생 에너지에도 우리 영향을 줬는데요.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TV 토론에서 참패했다는 소식에 우리 신재생 에너지주 하락했고요. 다만 우리 트럼프 우세론으로 금융과 우리 석유주는 상승했습니다. 7월 첫째 주이자 상반기 첫 주간을 맞는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이 있어 다소 한산할 예정인데요. 뿐만 아니라 고용지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발언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6월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발표가 진행됐고요. 이 일에는 제롬 파월 연준의장 패널 토의와 5월 구인이직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3일에는 4일 독립기념일을 앞둔 날로서 우리 증시 조기 마감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날 6월 APD 고용 보고서와 ISM 서비스 PMI, FOMC 회의록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5일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과 6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까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만나볼 준비 저희가 단단히 한 것 같고요. 다음은 아주 따끈따끈했던 핫 이슈 전달드릴 시간입니다. 우리 주원 씨, 오늘 준비한 핫 이슈 어떤 이슈인가요? 네, 이렇게 국내 증시, 미국 증시 한번 쓸고 우리나라 이슈도 또 알아봐야겠죠. 제가 준비한 핫 이슈는 버추얼 아이돌입니다. 이 버추얼 아이돌이라는 이름이 조금은 생소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 버추얼 아이돌은 쉽게 말해서 실제하지 않는 사람을 캐릭터나 아이돌을 만드는 겁니다. 원래는 버추얼 휴먼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 버추얼 휴먼과 버추얼 아이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버추얼 휴먼은 정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상인물을 3D로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이 버추얼 아이돌들은 실제 사람이 존재합니다.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팬들과 소통까지 합니다. 와우. 그런데 여기다가 3D로 외모를 입혀서 가상인물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버추얼 아이돌은 플레이브와 이세계 아이돌이 실제로 지금 굉장히 큰 팬덤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플레이브는 2023년 3월에 데뷔한 5인조 남자 버추얼 아이돌 그룹입니다.
가상세계 카일룸에 살던 멤버들이 아스테룸의 중간계로 오면서 균열을 통해 이 지구와 소통하게 되었다는 특이한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아이돌들을 4세대 아이돌이라고 하는데요. 플레이브는 랭킹파이 4세대 아이돌 중에 2, 3위를 차지하면서 꽤나 큰 입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 9일 MBC 쇼 음악 중심에서는 인기 그룹 르세라핌을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반면 이세계 아이돌은 2021년 8월에 제작된 6인조 여성 아이돌 그룹인데요. 멤버들은 모두 각자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치지직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이브에서 신디 에잇이라는 4인조 여성 걸그룹을 출시했는데요. 출시라기보단 데뷔가 맞겠죠, 이제는? 네, 데뷔를 했는데요. 이 시작부터 논란을 가지고 데뷔를 했습니다. 이게 에스파 멤버와 유사한 멤버가 있다라는 것 때문인데요. 이 버추얼 멤버의 이름은 카나리입니다. 혹시 에스파에서 떠오르는 멤버가 있지 않으세요? 카리나죠, 카리나. 네, 카리나 맞죠. 카리나가 떠오르시죠. 카리나 입장에선 또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신데이시라는 카나리와 에스파의 카리나는 키와 MBTI, 이미지까지 비슷한 부분이 참 많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디에잇이라는 그룹명이 세븐틴의 DH와 비슷하게 연상이 되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버추얼 아이돌들 조금은 기대해볼 만한 게요. 우리 K-팝 세대인 만큼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요즘이잖아요. 그런데 이 버추얼 아이돌은 상대적으로 이런 재계약이나 사생활 문제에서 비교적으로 자유롭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업이 어쨌든 잘 발전하는 건 팬들의 수요가 중요한데 이 안정적으로 팬덤을 유지하는 게 큰 강점이 될 수 있겠죠. 게다가 디지털에 더욱 익숙하면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대면하는 것보다 비대면이 조금 더 익숙한 요즘 세대에게는 굉장히 좋은 아이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또 영상통화로 팬사인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요가 굉장히 높은 만큼 이 버추얼 아이돌에게 많은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아이돌 있으신가요? 저는 FT 아일랜드 좋아했습니다. 만약에 그 FT 아일랜드가 버추얼 그룹이라면 안 봅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네, 안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직 그렇게까지 어리진 않은가 봅니다. 네. 어쨌든 이 버추얼 아이돌들이 계속해서 기대 가질만 할 만큼면 요 테마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 핫이슈 세라님께서 한번 전해주세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핫이슈는요.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입니다. 제가 벌써 2번이나 우리 네이버에 대한 차가운 소식 전해드렸다면 오늘은 그래도 희망찬 소식이 아닐까 예상됩니다. 네, 주원 씨, 저 수많은 전광판을 우리 네이버 웹툰이 이렇게 완전 점령한 이곳 어딘지 아시나요? 타임스퀘어면 참 좋겠는데. 맞습니다. 바로 뉴욕 타임스퀘어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기념해 타임스퀘어를 우리 웹스퀘어로 바꿨던 점인데요. 뿐만 아니라 국내 대표 웹툰 작가 조석, 김규삼 등 웹툰 작가들의 팬사인회까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럼 혹시 이분은 누군지 아시나요? 네, PPT 글쎄요. 넘겨주시면 네. 짜잔, 누구시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유미의 세포들 작가님 아니시고요. 기안84의 천적에서 900억 원의 주인공이 되신 네이버 웹툰 김준구 대표님입니다. 네이버 개발자로 입사해서 만화 서비스 기획을 맡아 본격적인 웹툰 서비스 확장을 이끄신 분인데요. 이렇게 실무자로서 만화 원고를 독촉하던 우리 만화 작가분들의 천적으로 불리던 분께서 네이버 수많은 서비스 중 하나였던 우리 웹툰을 글로벌화 시켰다라는 공을 인정받아 우리 이제 네이버 웹툰의 대표가 되신 분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직장인의 신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요, 공로는 인정하는데 도대체 900억은 어디서 나왔나 궁금하시죠? 바로 이 네이버 웹툰 본사이자 북미법인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종목 코드 WBTN으로 얼마 전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그것도 공모가 희망 범위 최상단 21달러로 결정되었죠. 공모가 상단 가격을 적용하면 기업 가치가 무려 4조에 가깝게 이르는데요. 웹툰 엔터의 상장 흥행으로 김준구 대표가 수령하게 될 보상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우리 엔터테인먼트는 나스닥 상장 완료를 조건으로 김 대표에게 회사 보통주 14,815주에 대한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과 7월에는 현금 보너스로
418억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김 대표는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46만 1,670주를 주당 11.04달러에 살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11달러에 샀는데 우리 공모가가 21달러라 보니까 네. 미시리언 시세 차익이 약 479억으로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내 웹툰 회사의 나스닥 상장, 그리고 김준구 대표의 900억 보상, 약 4조의 기업 가치, 도대체 네이버 웹툰이 얼마나 대단한가 싶으시죠? 웹툰은 더 이상 국내 콘텐츠가 아닌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 중심이 되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세로로 읽는 만화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우리 네이버의 성장 비결을 3개로 뽑아봤습니다. 먼저 우리 도전 만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인정받은 정식 작가뿐 아니라 다양한 아마추어들이 참여하면서 정말 수많은 우리 창작자와 콘텐츠를 확보하게 됐고요. 이러한 다양한 콘텐츠는 글로벌 팬덤의 기반이 되었고 팬과 작가가 서로 소통하는 댓글과 콘텐츠 기반 플랫폼은 정말 전 세계 150개 국가에서 1억 7천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해 한국, 미국, 일본에서 정말 1위 플랫폼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14년부터 시작한 라인 웹툰 이런 번역 콘텐츠를 제공했기에 가능한 것인데요. 우리 900억의 사나이 김준구 대표는 나스닥 상장이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디즈니를 꿈꾼다고 하는데요. 와. 디즈니처럼 훌륭한 작품을 글로벌로 배급할 수 있는 회사, 또한 디즈니처럼 100년 넘게 가는 회사를 키워나간다고 합니다. 국내 마니아 문화를 글로벌 콘텐츠로 이끄신 네이버 웹툰, 정말 미래가 밝은 만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네이버의 아들,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 그리고 첫날 10%를 급등하는 엄청난 소식. 하지만 아직까지 네이버에겐 큰 호재로 반영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공해서 독립한 우리 네이버의 아들이 꼭 돌아와서 효도하는 모습 보여주길 바라면서요. 오늘 핫이슈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추얼 아이돌 그리고 네이버 웹툰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다음 코너는 무엇인가요? 네, 다음 코너는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이 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 조금만 알려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현명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 설정입니다. 저희 투자 정말 관심 많잖아요. 시청자분들도 저희도 가장 관심이 많은 게 투자 같은데 이 투자에 관심 많은 이유가 사실 임금으로는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목표 설정이겠죠. 네. 이 목표를 설정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겠다. 이 정도 금액까지는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지점과 위험을 미리 대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손해를 좀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에는 명확한 투자 목표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양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넣는 것보다 이렇게 분배를 해서 가지고 다니면 더 위험하지 않겠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배를 조금 해가지고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험 관리입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죠. 그런데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좀 앞에서 손실을 막아드리는 방법과 좀 비슷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세란 씨가 준비한 거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장 조사가 중요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 종목을 공략하고 투자하기 전에 깊게 시장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이런 투자 대상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됩니다. 아니, 내 돈으로 투자하는데 내가 이 돈을 왜 이 회사에 투자하는지 이유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우리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요. 작은 리스크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며 응원할 수 있고요. 정말 내가 찾았던 호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빠르게 손절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인드를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 성과 지표, 산업 동향 등을 안다면 우리 리스크 대처나 다음 전략을 짜는 데도 유리할 텐데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면요. 제가 이렇게 주식 좀 공부, 이런 시장 조사 안 했다가 종목 백화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쵸. 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이었고요. 우리 마지막으론 장기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동의하시는 분도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항상 강조드리지만 멘탈 관리잖아요. 맞죠, 맞죠. 네, 정말 이게 떨어진다고 멘탈을 흔들려서 손절하거나 그럼 또 제가 팔면 또 오르는 게 또 주식이다 보니까 우리 장기적 사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 투자 목표를 중심으로 행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꾸준히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명확한 이유 없이 무조건 언젠가 오를 거야 하고 기다리시는 것은 절대 장기 투자로 선도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경험해봤는데요. 정말 오래오래 뒀더니 손실만 점점 더 커지는 이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어떤 투자를 할 때는 조사를 정말 많이 해서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 신념을 가지고 좀 더 장기적 사고를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투자 유의사항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목표 설정, 다양한 투자, 위험 관리, 시장 조사, 장기적 사고 이 5가지 먼저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투자에 필요한 사소한 지식이나 이슈까지 저희 팍스 인베스테이너가 앞으로 여러분께 재미있게 풀어드릴 텐데요. 투자 시장의 변동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과 방법, 경제 뉴스에 자주 나오는 용어, 나아가 암호화폐와 같은 새로운 투자 옵션에 대한 개념까지도 이야기 쉽도록 계속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네. 앞서 1부에서만 해도 국내 증시, 미국 증시 그리고 각각의 핫 이슈 이렇게까지 만나봤는데 네. 어때 1부 어땠어요? 너무 재밌고 하는 저희도 재밌지만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재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2부에서는 저희가 핫 이슈에 관련돼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잖아요. 그쵸. 어떤 게 준비되어 있나요? 2부에서는 앞서는 그냥 슈 이렇게 훑었다면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파헤치고 오, 돋보기 아니에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네. 정말 파헤친 걸 여러분께 낱낱이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듣다 보면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을 수 있는데 네. 이게 또 언제 호재나 악재로서 발견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렇죠. 2부도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TMI라고 하잖아요. 네, 그쵸. 우리 주원 씨의 TMI, 오늘 TMI 있을까요? 저의 TMI는 오늘 아침에 호박즙을 먹었습니다. 정말 TMI인데 네, 진짜 TMI예요. 붓기를 약간 빼고 싶으셨나 봐요. 맞아요. 저희가 또 아침 방송을 또 하니까 얼굴이 너무 붓는 거예요, 아침에. 그쵸. 그래서 제가 호박즙을 한번 먹기 시작했는데 제가 효과가 있으면 또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많은 TMI는 이제 2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우리 QR코드를 통해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QR코드 카메라 앱 실행하시면 이렇게 짠!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간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해놨으니까요. 들어오시고 또 2부도 함께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자리 이동해서 우리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채널 고정!
네, 여러분께 더 활기찬 아침을 선물해드리기 위한 굿모닝 인베 자리 옮겨 인사드립니다. 우리 2부에서는 앞서 핫이슈로 소개해드렸던 종목을 아주 샅샅이 자세히 파헤쳐보는 시간 준비해봤는데요. 혹시 주원 씨 이런 네. 적 없으셨나요? 분명 오늘 신재생 에너지가 뜨는 흐름이었는데 이 종목은 도대체 왜 뜨는 거지? 하는 경험. 있죠, 있죠. 공부하다 보면 항상 나오죠. 네, 근데 사실 그 기업이 그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네. 다양한 걸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기업이 그냥 대표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아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돋보기 퀴즈인데요. 저는 오늘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을 소개해드린 만큼 오늘 네이버에 대해 샅샅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네이버 시초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주원 씨 아시나요? 아니요, 네이버 시초가 뭐죠? 우리 네이버가 네. 사실 1999년 설립되었는데요.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 포털 사이트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네이버의 시초는 웹 글라이더였습니다. 이 웹 글라이더가 뭐냐면요. 우리 사실 삼성 SDS 사내 벤처 웹 글라이드인데요. 이게 벤처붐이 일던 당시 이혜진을 비롯한 삼성 SDS 직원들은 사내 공모를 통해 우리 사내 벤처로 선정되어 우리 이 웹 글라이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다. 우리 삼성에서 키워보자 했는데 삼성은 괜찮긴 한데 돈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거절을 했고요. 인터넷 사업이 자기들이 하기엔 너무 작다고 여겼기 때문에 창업 멤버들은 1999년 분사하여 네이버컴을 설립했습니다. 이렇게 창업을 위해서 분사한 우리 창업 멤버들 2000년에 한게임, 원큐, 서치 솔루션을 인수했는데요. 아니 작년에 이렇게 창업을 했는데 돈이 없을 텐데 어떻게 이 대기업들을 인수했을까요? 우리 주원 씨. 그러게요. 투자를 받았으려나요? 바로 네이버컴의 인수합병 방법은요. 네. 주식 교환 방식이었습니다. 오. 당시 네이버컴의 규모는 작았고요. 자본력도 없었기 때문에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진행했는데요. 이때 이혜진 대표의 지분은 낮아지고 피인수 기업들의 주주들의 지분은 엄청나게 높아지며 대지주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핫했던 합병은 단연 한게임과의 합병이었는데요. 네. 네이버는 그다지 크지 않은 신생 회사였지만 한게임은 출시 5개월 만에 300만 명의 유저를 모으는 건실한 기업이 됐기 때문입니다. 정말 양측 모두 창업 초창기라 우리 시너지를 고려하여 인수합병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써 김범수 한게임 창업주가 네이버컴의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준호 교수인 검색 엔진 개발 회사 서치홀루션을 우리 자회사로 인수하면서 이준호 교수도 네이버컴의 대주주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합병으로 몸집을 키운 네이버컴. 이 당시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아무래도 큰 기업과 이렇게 콜라보가 됐으니까 반응이 좋았어야 맞지 않을까요? 네, 네이버컴의 인수합병 소식은 좋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초기에는 인터넷 산업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라 인지도도 이미 한메일과 우리 다음 카페로 유명했던 다음에 비해 정말 현저히 떨어졌고요. 우리 이용자 수도 적은 편이라서 다음, 야후, 라이코스, 엠파스에 밀려 5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1년부터 한게임과 합병한 이후에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 2002년에는 야후, 다음과 눈높이를 같이 했고요. 다음 코스닥에도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5위 포털 사이트였던 네이버가 어떻게 해서 1등이 되었을까요? 비결은 무엇일까요? 네, 이거는 제가 좀 압니다. 네. 지식인을 정말 많이 사용했거든요. 지식인 아닐까요? 네이버컴의 1위 비결은 지식인 덕분이다. 정답이었습니다. 네, 우리 경쟁자를 제치고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던 계기는 2002년 10월 출범했던 지식인 서비스 덕분인데요. 당시 검색 엔진들의 성능은 매우 낮았고요. 무엇보다 한국어 콘텐츠가 매우 빈약해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인터넷에서 사실 건질 수 있었던 정보는 그다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포털업체가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엔 힘이 부족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집단지성을 이용한 효율적으로 콘텐츠 부족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것이 바로 이 지식인 서비스였습니다. 이 서비스 덕분에 급격하게 이용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를 원동력으로 2003년 블로그와 카페 서비스를 개시했고요. 또한 전지현님을 전면에 내세운 광고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며 1위 검색 엔진에 등극했습니다. 결국 2004년 6월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기도 와. 했다고 합니다. 1999년에 이렇게 창업을 하고 네. 2004년에 1위에 오르다니 정말 어. 빠른 성장을 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때 재미있는 일화로는요. 단지 우리 지식인의 우리 아이콘 뭔지 아시나요? 글쎄요. 지식이나 알고. 아, 날개? 아, 맞아요. 그 어. 모자에 날개 달린 모자가 우리 지식인 앞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당시 전지현님을 모델로 쓴 우리 네이버 배경화면이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때 전지현님이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 모자가 품절 대란에 이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주원 씨, 제가 만약 구해주면 쓰실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전지현 씨라서 예뻤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네이버가 1위 한 만큼 약간 행운의 부적으로 생각하시는 오. 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나 갖고 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 QR코드로 입장하셔서 저희 인증 좀 한번 해주세요. 실물 보고 싶습니다. 네, 네이버는 이후 정말 많은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메신저 라인부터 우리 네이버 웹툰, 그리고 웹소설, 우리 제페토 운영사 네이버 제트, 그리고 우리 주원 씨도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카메라 어플, 또 얘네들이 사업으로 출시했거든요. 오, 네. 어떤 카메라 어플 쓰세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저 기본 카메라 쓰는데요. 하고 싶은데요. 저는 스노우 없이는 찍을 수가 없죠. 그쵸. 네. 스노우 정말 얼굴을 갸름하게 해주고 눈을 키워주는 그쵸, 우리 그쵸. 스노우. 사실 이 스노우도 네이버가 16년 설립한 카메라 어플 서비스입니다. 정말 많은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우리 네이버 사옥도 2개나 지었는데요. 네. 우리 정자동 여기 있네요. 안녕하세요. 예쁘신, 안녕하세요. 예쁘시다. 네이버 첫 번째 사옥의 이름은 네. 땡땡땡이다. 뭘까요? 맞춰보세요. 네이버 첫 번째 사업. 이 스노우랑 제가 지금 연관이 돼서 그러는데 얼굴 공장? 얼굴 공장. 네. 그럼 약간 성형외과 같은 너무 성형외과 이상한가요? 같네요. 아, 네네. 네이버 하면 딱 떠오르는 색상 있으세요? 초록색. 그래서 그린 팩토리입니다. 우리 네이버 첫 번째 사옥의 이름은 그린 팩토리인데요. 초록창의 기업답게 사옥 전체가 유리창이 그린으로 덮여 있다고 합니다. 또한 친환경을 강조한 내외부 인테리어와 쾌적하기로도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이 네이버 사옥, 우리 네이버 웹툰이 유명한 만큼 웹툰에도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웹툰에서는 녹색 거탑이라는 별명을 갖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네이버의 초기부터 네이버의 사업이 커가는 과정까지 간단하게 여러분께 나눠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정말 네이버를 샅샅이 자세히 공부하신 분만 알 수 있는 우리 돋보기 퀴즈 문제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서 한게임 창업자로 네이버와 합병하며 네이버 대주주가 됐던 김범수 한게임 창시자. 네. 이분은 또 하나의 기업을 또 한 번 창시하면서 네이버와 함께 한국 IT 업계의 양대 산맥이 되었는데요. 어떤 기업일까요? 김범수라는 이름은 참 뭘 해도 잘하나 봅니다. IT 업계 양대 산맥이면 카카오죠. 네, 김범수 한게임 창시자는 카카오 와. 주식회사의 창업자였습니다. 정말 국내 IT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때 우리 네이버와 식구였지만 추후 카카오톡을 개발하시고 카카오톡이 우리 샵 검색 많이 쓰시잖아요. 그쵸. 샵 검색과 카카오 채널을 내놓는 등 모바일 트래픽을 뺏어가며 우리 네이버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오. 있다고 합니다. 평생 내 편은 우리 가족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렇게 주원 씨랑 친하지만 저희가 또 언제 싸울지도 모르잖아요. 아니에요. 네. 같이 가요. 그렇죠. 네. 우리는 좀 오래오래 네, 이렇게 그럽시다. 견제하지 말고 네, 카카오 행복하게. 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네이버예요. 아, 네이버요? 카카오 되지 네, 마시고 카카오 되지 않겠습니다. 스노우로 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웹툰의 호재에도 네이버 주가가 제자리인 건 이 아이와 관련된 이슈인 것 같은데요. 네. 다음 문제
네이버 라인입니다. 오. 네이버 라인의 인기 비결. 네. 우리 네이버 메신저의 라인, 이 네이버 웹툰 성공 이전엔 우리 라인의 글로벌적인 성공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차가운 소식으로 앞서 라인 야후와 네이버의 이런 다툼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일본과 대만에서 국민 메신저 앱으로 사용되는 이 네이버 라인, 어떻게 글로벌적인 인기를 얻었는지 그 인기 비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기 비결, 사용자 땡땡땡에 맞춰라. 사용자 편의에 맞춰라? 사용자 편의 약간 비슷해요. 약간 주원 씨가 저랑 이걸 맞추려면 구두를 높게 신어야 됩니다. 어허, 키를 뭘까요? 맞춰야 되는 건데. 그러면? 눈높이를 맞춰라. 아. 비슷하죠? 네. 네, 우리 사용자와 눈높이를 맞춰라였습니다. 근데 비슷해요. 우리 편의랑 똑같죠. 약간 사용자분들이 우리 10대, 20대만 겨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사용자분들이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기능과 직관적인 구성으로 했다고 합니다. 다음 문제, 다양한 네. 땡땡 표현. 다양한 모르겠어요. 다양한 개성 표현, 아. 네, 다양한 캐릭터 스티커, 그리고 이모티콘을 많이 출시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나에게 맞는 라인을 쓰도록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자, 뭐로 승부할까요? 뭐로 승부할까요? 마케팅으로 승부하려나요? 마케팅으로 승부할까? 단순함으로 승부한다. 아까랑 비슷하죠. 네. 우리 IT 이해도가 낮은 우리 낮은 어르신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사용법으로 인기를 얻었는데요. 네. 우리 라인뿐만 아니라 저희는 뭐 인스타, 페이스북 하지만 네. 어른들은 네이버 밴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아직도 그렇죠. 네. 이것 또한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인기 비결입니다. 네. 어디에 적은 지역에 진출해야 될까요? 어디에 경쟁사가 적은 지역? 정답. 와우. 경쟁이 적은 지역에 진출한 게 인기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성장 가능성이 큰 우리 개도국을 공략했는데요. 아직 경쟁이 닿지 않은 곳에 현지 업체와 제휴 마케팅에 성공하며 글로벌 메신저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 돋보기 퀴즈입니다. 우리 네이버 사옥의 일부 공간은 일반인에게도 공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네이버의 도서관 책을 열람할 수도 있고요. 네. 자석 기념품, 캐릭터 샵도 함께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기념품의 수입 전액은 어디에 사용될까요? 보통 전액은 이 붙으면 수입 모든 전액은 저희는 기부합니다라는 멘트를 많이 쓰죠. 네, 우리 네이버 정답. 막 일부는 그럼 다른 데 쓰나요? 일부를 기부합니다. 약간 별로죠. 그러니까 네. 약간 벌려니까 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기념품 수익만큼은 전액 기부한다고 합니다. 우리 네이버 기부 플랫폼이죠. 해피빈을 통해서 기부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초록 거탑 그린 팩토리에 놀러 가신 분들은 기부하는 마음으로 기념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이버의 역사와 돋보기 퀴즈까지 만나보셨는데요. 어때요? 네이버 정말 자세하게 아신 것 같죠? 우리 네이버 응원할 때 이런 자세한 소식들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부턴 주사인 볼트님의 TMI 우리 돋보기 퀴즈 만나볼 텐데요. 그때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이렇게 바톤을 물려받아서 제가 됐는데요. 이 버추얼 아이돌에 대해서 일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좀 흥미로우셨나요? 이 세대를 막론하고 버추얼이라는 게 좀 새로워서 좀 흥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세란 씨, 혹시 이세란의 버추얼 아이돌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좀 특징을 살리고 싶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키가 좀 크고 네. 전 좀 눈을 키우고 네. 그래서 좀 더 예쁘게 오. 포장해서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 그 자체인데 지금 거의 약간 한 더 5배 정도 예쁘면 5배.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키도 키우고 약간 좀 외모부터 실력까지 완벽한 캐릭터를 만들고 싶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퀴즈 한번 같이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 퀴즈. 버추얼 아이돌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버추얼 아이돌은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의 3D를 씌워가지고 막 아이돌로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버추얼 휴먼과는 차이가 있는 사이버 가수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외모는 와, 어렵다. 무엇을 활용하고 목소리는 뭐뭐나 뭐뭐가 입힌다. 인데 혹시 맞춰보실 수 있겠어요? 목소리는 사람이나 AI가 입힌다. 오, 근데 외모는 네. 3D 그래픽 활용할까요? 너무 접근이 좋아요. 역시 브레인이자 외모 담당이자 역시 왜 저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외모는 컴퓨터가 그래픽으로 아. 생성하고 목소리는 가수나 성우가 실제로 녹음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딥페이크에 대한 우려도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선한 방향으로 쓴 게 이 버추얼 아이돌이라면 이제는 보이스피싱에 사용해서 영상통화를 걸어서 자녀의 얼굴인 것처럼 이렇게 속이기도 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버추얼 아이돌의 시초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시초와 이름이 비슷합니다. 아담. 맞아요. 역시 예상을 하셨나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담이라는 사이버 가수가 버추얼 아이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란 씨, 이 네. 아담은 언제 데뷔를 했을까요? 그래서- 힌트를 좀 드리자면 네. 저희보다는 무조건 오빠일 것 같습니다. 오빠예요? 네. 아, 오빠 아이돌로 불리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요즘. 그렇죠. 네. 근데 저도 많이 봐가지고 네. 그럼 한 저희보다 오빠면 네. 1990년. 맞습니다. 네. 헐. 1990년도에 이렇게 사이버 가수가 처음 데뷔를 했는데요.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빠르게 이 사이버 가수나 사이버 휴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 같아서 또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죠. 왜인지 이제 투자를 좀 트렌드를 바꾸는 그런 트렌드를 선도하는 거를 우리가 배워야 될 텐데요. 왜인지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좀 익숙하시지 와. 않나요? 플레이브? 네, 맞습니다. 플레이브입니다. 이 플레이브의 특징은 바로 어떤 게 있는지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와우. 네, 뭐가 있을까요? 플레이브의 각자 특징. 두 개인가요? 네, 전 이분들 그 영상으로 봤어요. 진짜요? 팬미팅 하는 것 같은. 맞아요, 맞아요. 팬미팅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작곡, 작사를 직접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무도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요즘 4세대 아이돌이 실제로 안무도 참여하고 작곡, 작사에도 참여를 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런 걸 보면 이제 플레이브가 정말 트렌드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란 씨,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세란 씨가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에스파의 조력자가 되었던 땡땡땡땡이 곧 데뷔 예정입니다. 어떤 걸까요? 에스파의 조력자? 네, 아, 에스파 분들도 처음에 무슨 네. 캐릭터 4명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분들인가요? 네, 바로 나이비스입니다. 아. 이 나이비스가 이 AI 가상 인물인데요. 제가 항상 세란 씨 보고 카리나 닮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겁을 그냥 하세요. 카레나예요. 네, 카레나. 카리나 뭐 뾰족한 거 그런 얘기도 자꾸 하고 하는데 네, 카리나와 함께 이제 데뷔를 했던 나이비스가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 사진도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네. 앞에서 보여드렸던 하이브에서 데뷔한 바로 이거 뭐야? 시리즈. 신디 에잇인데 바로 넘어가네요. 네, 신디 에잇입니다. 이 신디 에잇이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바로 넘어가서 이제 버추얼 아이돌을 넘어서 땡땡땡땡이 나온다. 뭐가 나올까요? 버추얼 배우? 배우도 괜찮다. 그
좀 접근이 좋거든요. 조금만 더 가볼까요? 버추얼 아이돌, 버추얼 배우. 네. 힌트가 모르겠어. 가수? 많이 보실 거예요. 동영상을 많이 보실 유튜버! 거예요. 맞습니다. 버튜버가 아. 나온다고 합니다. 이 버튜버가 이제는 유튜브와 버추얼과의 그 콜라보인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 버튜버가 나오면서 많은 시청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완벽한 버추얼이 나와버리면 정말 유튜브 생태계를 파괴시키지 않을까라고 걱정도 됩니다. 빨리 더 레드오션이 되기 전에 우리 한번 뛰어들어 볼까요? 네, 우리 유튜브에? 나가죠. 네, 좋습니다. 팍스로 팍스. 네, 이 로고는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네, 바로 YG입니다. 이 YG 플러스인데요. YG 플러스는 플레이브의 유통사입니다. YG가 정말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최근에는 2NE1의 25주년 기념으로 해서 콘서트를 조금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요. YG의 행보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란 씨, 네. 익숙하시죠? 네. 네이버가 IPX와 어떤 걸 했을까요? 또 버추얼 아이돌을 만들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초기 투자를 했습니다. 만드는 거는 이제 YG에서 했겠죠. 그런데 초기 투자를 했습니다. 요게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렌드를 조금 보고 빠르게 인지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애니플러스, 이제 플러스라는 말이 참 많이 들어가는데요. 덕질해보신 분들은 이 로고가 조금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플레이브의 굿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돌 카페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애니플러스도 조금 익숙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익숙하시죠? 네. 아프리카 TV. 정답이 아프리카 TV라면 제가 문제를 내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버추얼 아이돌과의 연관성과 팬들과의 소통을 하는 컨텐츠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버추얼 아이돌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어땠는지 한번 소감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아무래도 첫 방이었잖아요. 네. 첫 방인 만큼 저희가 정말 많은 코너를 또 이렇게 네. 예전에는 핫 이슈 아니면 탑픽 세터 종목만 이렇게 했다면 그렇죠. 이제 정말 많은 코너를 준비하는 만큼 준비 기간도 길고 저희를 보여드리는 시간도 많아서 네.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되기도 하고 힘들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네. 이런 다양한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네, 저도 너무 좋은데 내일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저희 팍스 인베스테이너가 저희 세란 버핏, 그리고 주사인 볼트, 그리고 애덤 스미스 이 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내일은 제가 아닌 우리 주사인 볼트와 애덤 스미스 이 둘의 조합은 어떠실지 내일은 8시 반에 네. 이 둘의 조합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침에 활기차게 함께 시작해 봤는데요. 하루 종일 저희 인베스테이너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 띄워놨으니까요. 사진으로 딱 찍어서 빠르게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베스테이너는 이렇게 빠르게 물러나는 걸로 하고요. 오늘 하루를 또 승승장구하시도록 기원하면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